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정당별 후보자 검증이 시작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흘간 지속된 양구 산불로 축구장 1000개 면적의 소중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번 산불 역시 순간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쓰레기 소각이나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탄소 배출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식품 생산부터 음식 쓰레기 처리까지 온실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 급식에서도 채식 보급을 활성화하는 지역들이 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말다툼 끝에 동년배 여성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음독한 남성이 의식을 찾는 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본 후보 등록까지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야 각 정당별 공청 신청이 마감돼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이 시작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초반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뽑히는 강원도 내 선출직은 모두 235명입니다. 강원도지사와 도교육감을 비롯해 시장군수 18명과 강원도의원, 각 시군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합친 숫자입니다. 최근 마감된 여야 각 정당의 공천 신청자 수는 더불어민주당 248명, 국민의힘은 3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군수 공천 경쟁률은 국민의힘 3.4대 1, 민주당은 1.9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춘천은 여야를 합쳐 모두 13명이 공천을 신청해 가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원주는 7명, 강릉도 7명이 여야 각 정당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각 정당은 본선에 내세울 적임자를 찾기 위해 후보자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거 사무 일정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강원도지사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비용 보전 등 전 과정에 걸쳐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 금지 행위,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및 회계 보고, 선거법 위반 사례 및 예방 단속에 관한 사항 등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다음 달 12일, 13일 본 후보 등록에 이어 5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기간에 돌입합니다. 여야는 이변이 없는 한 이달 중 모든 선거구의 후보자를 확정하고 새 결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분들 이번 리포트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뭔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은 춘천 지역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나는 유권자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케이블카를 탔거든요. 그런데 그 케이블카에서 보는 경치가 주로 붕어섬이었는데 붕어섬을 지날 때 그 부분이 태양광 그 패널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춘천시가 국가 정원 그런 공약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으면 물론 뭐 핫플레이스도 좋지만 골목마다 골목골목이 아름다운 그런 춘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름다운 춘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의 꽃길이나 또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정말로 춘천이 아름다운 도시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관리를 위한 어떤 손길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관리를 위한 손길들을 좀 많이 우리 노인들 뽑아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순천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은 울산에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는 천혜적인
그런 자연 환경, 친환경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숲도 많이 있고 호수도 많이 있고 꽃도 많이 기르고 춘천 같은 경우는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 정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2026년도에 그에 걸맞는 국가 정원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여서 춘천이 도약할 수 있는 또 스위스나 가까운 일본의 어느 호수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보다도 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흘간 계속됐던 양구 산불이 720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건데요. 도내 전역에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바짝 마른 땅을 적시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소각이나 불씨 관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41시간 20분 동안 계속됐던 양구 산불이 드디어 꺼졌습니다. 720헥타르, 축구장 1000개 넓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이라는 순간의 실수로 인해 이처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지난 주말 양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계속된 산불 상당수는 사람의 실수로 인한 실화였습니다. 지난 주말인 4월 9일과 10일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38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양구군 또한 단 한 사람의 부주의한 소각행위로 인하여 순식간에 많은 산림의 소실과 사회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12일 강원 영서 북부 지역부터 14일까지 5mm가량의 비가 강원도 전역에 내릴 전망입니다. 건조특보는 점차 해제되겠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14일까지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건조가 해소되겠으나 15일 이후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당분간 비 소식이 없겠으니 산불이나 쓰레기 소각, 화목 보일러 불씨 관리 등 각종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도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에 봄을 맞아 강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형 산불에 대한 위험성은 아직 높습니다. 봄이 되면서 산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낙엽과 솔잎 그리고 솔방울들도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산불을 꺼도 길게는 열흘 넘게 불씨를 품고 있는 두꺼운 낙엽층은 산불 진화의 가장 큰 걸림돌. 특히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국민의힘 황상무 강원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황 예비후보는 12일 원주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유하는 후보라며 지지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6일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준비해온 정 전 사장은 이날 지지 선언 자리에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최측근과 지지자들이 함께해 황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원주시 중앙동의 한 찻집에서 말다툼 끝에 동년배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흉기에 다친 여성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는 범행 후 인근 모텔에서 음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내년 초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최대 2살씩 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없애고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하는 즉시 한 살로 시작하면서 매년 1월 1일 한 살씩 증가하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 표준인 만 나이와 달라 한국식 나이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출생 당시 나이를 0세로 보고요.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지만 법 조항이나 행정 업무 등 공적인 영역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모 기업체에서 임금 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규정된 56세 기준을 두고 6년 넘게 법적 분쟁이 이어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인수위는 내년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나이 계산법과 표기를 규정하는 민법과 행정기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만 나이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식탁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탄소 배출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식품 생산부터 음식 쓰레기 처리까지 온실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식급식을 활성화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인천시 의회는 최근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한 것입니다. 해당 조례는 학생들 식탁에 채식 메뉴를 늘리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저탄소 식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이 조례를 좀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식급식과 기후변화가 좀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교육당국이 채식급식 활성화에 나선 지역은 인천뿐이 아닙니다. 서울과 부산, 광주와 전북, 울산과 대전교육청에서도 채식급식을 이미 시범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별 채식의 날을 월 1회 이상 권장하거나 채식 메뉴를 추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저탄소 식생활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지구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위기에 슬기롭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현명한 방법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채식 위주의 식사가 매우. 지역사회에서는 채식급식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지역 농산물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에 필요하러 하는 농수산물들을 직접 농가와 적정 가격으로 수매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충분히. 가정과 일터, 학교 식탁에서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척시가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20명을 모집합니다. 방역관리요원은 5월부터 10월까지 해양 레일바이크와 해상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으로 관광업계 실직자나 휴직자 등이며 오는 1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강릉시가 전통시장 방문객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옥천동 고수부지에 추가로 설치 공사를 추진합니다. 주차장은 옥천동 체육시설 부지에 350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며 기존 체육시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전합니다. 또 주민 통행 편의를 위해 제방로 하부로 추가 통행 보행 통로 박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이 15일부터 원주천 둔치에서 개장해 매일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8개월 동안 운영됩니다. 개장 행사는 매년 지역 인사를 초청해 진행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적정 인원만 모여 대박 기원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협의회는 농업인 소득과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소비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매년 새벽시장을 운영해왔습니다.